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888년 런던 이스트엔드. 빈곤과 절망, 범죄와 음모가 뒤엉킨 그곳에서 역사를 뒤흔든 연쇄살인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잡히지 않았고 정체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잭 더 리퍼라 불렀습니다. 한장 지옥의 입구, 화이트채플. 19세기 후반의 런던은 세계의 심장이었습니다. 증기기관과 대량 생산, 막대한 식민지 수탈이 만들어낸 부는 상류층을 황금빛으로 번영시켰지만 그 그림자에는 수많은 빈민들이 뼈마디가 부서지도록 노동하며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스트엔드, 그 중에서도 화이트채플과 스피털필드는 도시에 버려진 구역처럼 취급됐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오물과 썩은 시체 냄새가 뒤섞였고 하수구에서는 전염병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곳의 평균 기대 수명은 30대 초반. 노숙자와 고아, 알코올 중독자, 매춘부와 범죄자들이 살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골목은 술 취한 노동자들과 매춘부,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소매치기와 폭력배들로 뒤엉켰습니다. 여성들은 하루를 버티기 위해 몸을 팔았고 한 끼 식사값도 벌지 못한 날이면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담요 한 장 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살인극이 막을 올립니다. 두 장 첫 희생자, 메리 앤 니컬스. 1888년 8월 31일 새벽 3시 40분경 버크스 로우의 어두운 골목에서 마차 마부가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앤 니컬스, 42세, 가난한 매춘부였습니다. 시신의 목은 깊게 베어 있었고 복부는 난도질당해 있었습니다. 상처는 정교했고 신체 일부는 사라졌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싸움 흔적도 발자국도 비명도 없었습니다. 살인자는 안개 속에서 나타나 그녀를 죽이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런던 경찰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살인이 아닌 체계적이고 잔혹한 범죄. 무엇보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 두려웠습니다. 세상 잔혹함의 상승. 애니 체프먼. 9월 8일 새벽 스피털필드의 한 집 뒷마당에서 47세의 애니 체프먼이 처참히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목은 거의 절단되다시피 베어 있었고 복부는 갈라져 장기가 일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몸 주변엔 작은 동전과 약간의 음식 찌꺼기만 남아 있었죠. 가난이 남긴 마지막 흔적처럼. 이번 사건에는 결정적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범행 직전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 그는 중절모를 쓰고 콧수염을 기른 신사풍의 남자였습니다. 가난한 빈민가에 어울리지 않는 신사. 이 단서는 경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범인은 평범한 갱스터가 아닌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내장 언론의 광기, 공포의 확산. 당시 런던 경찰청은 이스트엔드의 매춘부 살인사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살인이 벌어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화이트채플의 공포, 미친 살인마의 등장. 자극적인 제목이 매일같이 일면을 장식했죠. 신문은 범인을 신사 차림의 괴물로 묘사했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밤이면 골목은 텅 비었고 내춘부들은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트엔드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5장 이중 살인의 밤.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앤드 캐서린 에도스. 9월 30일 밤. 이날은 더블 이벤트로 기록됩니다. 먼저 버너 스트리트 골목에서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가 목이 베인 채 발견됩니다. 상처는 상대적으로 가벼웠고 현장엔 피가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살인을 시도하다가 누군가의 등장에 놀라 도망쳤다고 추정했죠. 불과 45분 뒤 미터 스퀘어에서는 캐서린 에도스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녀의 목은 거의 절단될 정도로 베어 있었고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복부는 난도질당해 장기가 사라졌습니다. 두 장소는 불과 수백 미터 거리. 잭 더 리퍼는 경찰의 눈을 피해 런던 중심부를 가로질러 이동한 것입니다. 이날 그는 런던 경찰을 조롱하듯 도심 한복판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6장 서명된 편지, 잭 더 리퍼. 며칠 뒤 언론사 센트럴 뉴스 에이전시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왜냐면 나는 너무 영리하기 때문이다. 편지 말미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잭 더 리퍼. 이 이름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닌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7장 마지막 공식 희생자 메리 제인 켈리. 11월 9일 도세 스트리트의 한 허름한 방. 젊은 여성이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자 주인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메리 제인 켈리. 나이 25세, 리퍼의 5번째 공식 희생자. 시신은 끔찍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고 전신은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습니다. 피가 벽과 침대, 천장까지 튀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명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이날 이후 살인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마치 그가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8장 절망적인 수사. 런던 경찰청은 수백 명의 형사와 수사관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 찰스 워렌은 극심한 비난 속에 사임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을 조롱했고 언론은 경찰의 무능을 매일같이 공격했습니다. 리퍼는 단순히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켰습니다. 공포라는 무기가 런던 전역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9장 수많은 용의자. 수십 년간 수백 명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몬테규 드루잇 변호사 출신 교사. 사건 직후 자살. 심리 불안정. 아론 코스민스키 폴란드계 이발사. 정신병원 수용. 현대 DNA 분석으로 유력 지목. 월터 시커트 화가. 괴기 성향과 여성혐오. 리퍼의 심리를 그린 그림 다수. 프린스 엘버트 빅터 영국 왕실 구성원. 상류층 음모론 중심 인물. 하지만 누구도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모든 추측은 안개 속에 사라졌습니다. 10장 사라진 그림자. 잭 더 리퍼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일부는 그가 자살했거나 해외로 도주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경찰이나 정부 고위층이 진범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리퍼가 여러 명의 공범으로 이루어진 조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11장 리퍼가 남긴 것. 리퍼 사건은 런던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남겼습니다. 빈민가 환경 개선, 경찰 수사체계 개혁, 범죄 심리학의 발전, 모두 이 사건 이후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대중은 연쇄살인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언론은 범죄를 선정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퍼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현대 대중문화의 첫 킬러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2장 끝나지 않은 전설. 1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잭 더 리퍼는 여전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수백 권의 책, 수십 편의 영화, 수많은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새로운 이론과 추측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아마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안개처럼 나타나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런던의 어두운 골목 어딘가에서 칼을 든 그의 그림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